기본적인 게임 구성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게임의 완성도를 이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완성도 높인다고 하는 거는 뭐 음악이라든지 뭐 특수효과 같은 거를 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이제 시작하는 화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UI 정보도 계속 이제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끝이 없는 거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시간 배정을 해서 선택을 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게임에 그 배경음악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배경음악을 하려면 원래 작곡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무료 음악을 갖고 오고요. 다만 이 무료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기여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참고 문헌이라든지 감사의 글로 이 사람 글을 썼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사이트, 초스익 사이트에 가서 음악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배경이 막 움직이고 발판이 막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른 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ast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빠른 음악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 음악 괜찮네요. 자, 요 음악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해서 자, 요분의 기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운로드는 해주고요. 자, 다운로드는 됐고 우리가 다운로드한 기록은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만든 게임을 공개를 할 때 이 사람 걸 썼다고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 에셋에다가 우리 계속 하던 것처럼 폴더 만들어서 뮤직은 한 군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얘 다운로드에 가면 런 암흑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를 이제 갖고 오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갖고 와서 얘는 우리는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입니다. 백이라고 그냥 해두죠. 백그라운드 뮤직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플레이할 때 가장 만만한 거는 메인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는 항상 있는 거면서 얘는 오디오 리스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에서 소리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소리가 나려면 우리가 계속 썼던 거는 오디오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오디오 소스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얘는 소리 재생입니다. 소스라는 거는 원래 뜻은 뭐예요? 원천. 뭔가 나오는 곳을 원천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소스에서 소리 재생을 합니다. 그럼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소리는 소스가 있다고 하면 항상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어가 있는 공간 바깥에서도 오디오 소스가 작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데도 소리가 들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소스만 있다고 해서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듣기 위해서는 오디오 소스와 함께 오디오 리스너도 꼭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오디오 리스너는 딱 하나만 있어야죠. 그게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메인 카메라 쪽에 오디오 리스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 리스너에서 소리를 이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을 보면 저 오디오 리스너에서 소리 듣기 기능이 뭐 정확하게 하면 청취라는 걸로 이제 할 텐데 뭐 소리 듣기라고 합시다. 오디오 소스에서 만든 그 소리를 오디오 리스너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오디오 소스에서 재생하려면
그냥 재생할 수는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오디오 클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니티 에디트에 있는 이 프로젝트 쪽에 에셋이 있고요. 여기에 뮤직 폴더 만들었는데 뮤직 폴더에 집어넣은 그 초직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음악이 바로 백그라운드 음악이고 얘가 바로 오디오 클립이 됩니다. 이 오디오 클립이 오디오 소스 통해서 재생이 돼서 오디오 리스너에서 듣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배경음악을 해주는 거는 그냥 메인 카메라 쪽에 갖다 넣기만 하면 오디오 소스가 이제 생기고요. 오디오 소스에 있는 오디오 클립이 이제 생깁니다. 생기고 계속 음악은 반복돼야 되니까 루프를 해 주는데 소리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배경음악이니까 0.3 정도로 음악이 플레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배경음악 있으니까 좀 더 게임이 진짜 같아졌죠. 자, 이런 방식으로 스코어도 이제 내가 얻게 되고요.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점프를 너무 과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음악은 있고, 자, 이 배경음악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효과음이 필요하잖아요. 점프할 때 음악, 그 다음에 죽을 때 아쉽다는 음악, 그 다음에 득점할 때 포인트 올리기 위한 음악,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효과 음악이 있는 거는, 자, 여기 Sell by Music 쪽에 가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게 좋고요. 그러니까 효과음인데, 자, 여기 점프하는 음악 한번 봅니다. 얘는 별로고.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폭발음하고도 좀 맞진 않고요. 영어로 점프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로 점프하면 좀 더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점프도 있고 높은 점프, 낮은 점프, 스핀, 카툰 점프가 있는데 그래도 카툰 점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카툰 점프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자, 얘도 저작권 정보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 정보는 잘 기록을 해 두고요. 자, 카툰 점프 갖고 왔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딴 거보다는 이제 나으니까 카툰 점프 갖고 오고요. 얘는 점프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얘는 그냥 파일입니다. 그럼 우리 플레이어 쪽에 이제 효과음, 그러니까 점프할 때 효과음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다시 코드로 가서 플레이어 컨트롤 쪽에 우리가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디오 소스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오디오 소스를 하나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자, 클립 중에서 이제 점프에 대한 클립을 갖고 올 겁니다. 요게 자, 유니티 플레이어 쪽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자, 오디오 소스하고 점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자, 오디오 소스는 그냥 하나 만들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소스 하나 만들고요. 이 오디오 소스가 바로 이 플레이어 쪽에 이제 들어가야죠. 오디오 소스는 하나 만들어서 해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플레이어가 프리팹이었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find 오브젝트 이용해 가지고 오디오 소스 오브젝트 하나 찾아서 연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드를 만든 거는 오브젝트,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인 오디오 소스 오브젝트를 그냥 연동을 시키면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에 대한 클립은 이건 그냥 파일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시켜주면 이제 플레이어를, 그러니까 소리를 재생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보이드로 플레이, 자, 이게 엉뚱한 게 나왔고요. 플레이 사운드인데 점프 얘를 해줍니다. 자, 플레이 사운드 점프를 이제 해주는데, 요거 하려면 오디오 소스에다가 플레이 해주는데 한 번만 그냥 해주면 되니까 플레이 원샷으로 이제 해줍니다. 해주고 클립 점프가 있고요. 소리는 최대한 강하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리 볼륨입니다. 여기 쓰기 싫으면 오디오에다가 오디오 소스에다가 볼륨이 있습니다. 이 볼륨에다가 1.0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두 줄 쓸 필요 없이 한 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요 점프는 점프할 때 하면 되니까 요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점프는 여기서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dd false 준 다음에 play sound 점프를 해줍니다. 여기서 다시 플레이를 해 봅니다.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착지할 때도 소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착지라는 소리가 있을까요? 착지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알림음에 한번 가볼까요? 알림음에 휙 가는 거, correct, 그것도 좀 별로고, 자, 슈퍼마리오 한번 해볼까요? 슈퍼마리오, 얘는 이제 착지음으로 하겠습니다. 착지. 자, 슈퍼마리오 얘도 저작권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한 쪽에 가면 있으니까 슈퍼마리오 이쪽에다가 슈퍼마리오 사운드를 이제 갖고 옵니다. 얘는 착지음이니까 그라운딩이라고 해볼게요. 그라운딩음을 갖고 왔고, 얘도 우리 플레이어 쪽에 클립으로 이제 등록이 돼야 되니까 코드에 가서 우리가 아까 했던 오디오 클립에 하나를 더 추가하죠. 뭐 클립해서 그라운딩, 자, 땅에 딱 떨어질 때 나는 소리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럼 걔도 함수로 해주는 게 좋아요. 함수하기 귀찮다, 이름을 내가 정해야 되고 내 입출력 정해야 되니까 이게 귀찮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게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도 할 건 해야 되고,
함수를 쓰면 내가 만든 코드에 이름을 입혀서 다음번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보자일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를 많이 만들어야 내 프로그래밍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에 자, 이번에는 그라운딩으로 하고 요 클립이 이제 그라운딩이 돼야 됩니다. 그럼 현재 자, 여기에 있는 클립 사운드 그라운딩은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유니티 에디터에서 일단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자, 여기 클립 그라운딩은 초기화 안 됐다고 하니까 그라운딩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코드에 적용이 돼야지 게임에서 진짜 소리 효과음이 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착지는 어디입니까? 착지. 착지하는 거는 요쪽이 이제 착지하는 거잖아요. 착지해서 이제 점수가 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play sound groun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럼 점수가 낮다는 뜻이고 착지에 성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자, 착지에 성공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자, 소리가 나는데 그냥 내 점프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났잖아요.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언제나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얘를 점수 얻을 때 뿐만 아니고 내가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 발판의 윗부분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면 정상적으로 위로 가는 경우에 그냥 소리가 납니다. 요게 이제 좀 더 현실하고 맞죠? 떨어진 경우에 떨어졌다고 소리를 이제 또 효과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웃음으로 실패했지만 웃는 게 또 좋으니까 자, 요걸 해볼까요? 요 3초짜리 웃음. 자, 웃음을 갖고 옵니다. 웃음 파일을 갖고 옵니다. 웃음 파일 갖고 와서 똑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자, 래프를 갖고 오고요. 자, 이 부분도 코드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우리 코드로 가서 자, 클립 래프를 해줍니다. 해주고 얘도 이제 웃음소리를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번에는 래프입니다. 웃어주고 얘도 래프로 이제 바꿔줍니다.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자, 우리 플레이어에 가서 웃음소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고 다시 소스코드에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게임 오버 하는 거잖아요. 게임 오버 하는 쪽에다가 자, 플레이 래프라고 해주고요.
근데 이게 3초 동안 이제 웃는 거니까 게임 오버 타임은 3초보다는 더 긴 게 좋잖아요. 그래서 2초가 아니고 3초로 이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게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점프하지 않고 그냥 쑥 떨어지면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쪽으로 이제 게임 오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거는 게임 시작 화면, 게임 스타트 화면만 이제 구성을 하면 게임은 완벽하게 우리가 만든 게 되고 UI만 좀 더 추가하면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화면이 필요하니까 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빙에다가 자, 이번에는 Flying Superhero라고 할까요? Flying Superhero고 이번엔 Cloud Sky라고 하지 말고 Field라고 할까요? Field with Flower 꽃이 있는 곳에서 슈퍼히어로가 날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좋은 느낌의 이 좀 밝은 그림, 자, 브라이트 백그라운드가 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달리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자, 새로운 씬을 하나 또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 엉뚱한데 얘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제 지우고 엉뚱한 데 들어가 있었으니까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씬을 만들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씬을 만들고 요 게임 스타트 씬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씬을 추가하면 항상 빌드 세팅에 들어가야 되니까 add open scene을 해주고 얘는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맨 앞으로 가도록 위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게임 스타트 다음에 슈퍼 러너가 있고 그 다음 게임 오버가 있는 쪽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여기에 우리 그러니까 슈퍼러너 게임이라는 이름을 UI로 이제 집어넣고요. 자, 얘는 이름을 우리 게임 이름 슈퍼러너 게임이라고 하고 크기는 큼지막하게 합시다. 100으로 하고 자, 머티리얼 프리셋은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가 있도록 해줍니다. 큼지막하게 하니까 거의 화면 전체를 다 채우네요. 자, 얘를 다 채우도록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게임 화면 보면 맨 앞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임이 화면이 나왔으라나요? 자, 여기 이런 거 뭔가 나왔는데 요 그림으로 하나 택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했고 다운로드 했는데 이름이 또 JPEG이 아니라서 얘를 다시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JPEG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JPEG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이름으로 요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JPEG로 하나 만들어졌고요.
얘를 우리 캔버스 쪽으로 이제 갖고 옵니다. 캔버스에. 자, 얘를 우리 SS 일단 갖고 오고요. 갖고 와서 요 SS 갖고 온 거를 다시 캔버스로 갖고 옵니다. 자, 얘는 이름을 게임 스타트로 할게요. 게임 스타트 하고, 얘도 이름을 옮겨서 게임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게임 화면 보면 이런 방식으로 게임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져 있고,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게임 스타트 되도록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버튼 눌러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니까 여기다가 UI로 버튼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얘는 이제 스타트 버튼입니다. 스타트 버튼. 자, 스타트 버튼이라서 이름을 스타트라고 해줍니다. 해주고, 얘는 위치를, 자, 이거 위치를 조금 더 이제 밑으로 해줍니다. 얘를 좀 더 밑으로 해서 얘를 눌렀을 경우에 스타트가 되도록 또 이제 해줍니다. 게임 화면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코드는 없기 때문에 스타트 눌러도 스타트가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게임 스타트에 대한 코드를 또 추가를 해줍니다. C# 스크립트로 가서, 자,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C#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자, 얘는 이벤트 시스템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스타트가 되게 되고요. 자, 게임 스타트가 되면, 자, 인보크로 해서 한 10초 정도 뒤에 게임 스타트 할까요? 자, 게임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한 10초 뒤에 해주는데, 요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이도록 게임 스타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게임 스타트는 씬을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자, 바꿔주는 거라서, 자, 유니티 엔진에 자, 씬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자, 요 씬 매니지먼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씬 매니저에서 이제 씬을 새롭게 이제 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로드할 씬은 슈퍼러너 씬을 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씬에 가서 슈퍼러너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 로드를 하게 합니다. 언제? 10초 뒤에. 10초 뒤에 게임 스타트가 되도록 이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 이제 동작을 하려면, 자, 버튼이 클릭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잖아요. 버튼이 클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버튼 밑에 있는 onClick입니다. 버튼 눌러서 인스펙터에 보면 버튼 쪽이 있고 버튼에 onClick이 있습니다. 얘를 하나 더해줍니다. 더해주는데 어떤 오브젝트에 함수를 호출할 건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아니고 실행된 결과인 오브젝트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씬을 이제 바꿔주는 코드는 이벤트 시스템에 있는 게임 스타트 코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onClick에 보면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오브젝트에서 게임 스타트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갖고 옵니다. 얘를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 아까 코드 보면
요 게임 스타트가 웹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퍼블릭이 아니었네요. 퍼블릭으로 바꿔줍니다.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 이벤트 시스템에 보면 게임 스타트라는 C# 스크립트가 있고요. 여기 가면 게임 스타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씬을 이제 바꿔줍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10초 뒤에 넘어가긴 하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스타트 눌러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제대로 못하면 이제 게임 오버 쪽으로 넘어가서 리트라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 되면 이제 게임 스타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빌드를 해줍니다. 빌드에서 빌드 앤 원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빌드를 하기 위해 위치도 이제 필요하니까 릴리즈라는 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빌드를 해주면 이제 우리 게임 개발은 다 완성이 돼서 유니티 에디트가 없더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빌드해서 런을 이제 해줍니다. 자, 그럼 거의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이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네요. 그냥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X 누르면 끝나는 걸로. 근데 아까 우리가 할 때 자, 얘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나왔는데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그림이 좀 문제면 얘를 뭐 바깥으로 끌어내더라도 이제 관계는 없어요. 위치는 이제 있기 나름이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종료해서 게임에 대한 구현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